2025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업셋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첫 게임을 내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 업셋해온 동력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했지만 우선 삼성 선발들의 호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준 플레이오프 기간 중 선발 전원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이 1.05에 불과해 이 부분은 하나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1차전 최원태육 이닝 무실점, 2차전 가라비 토육 이닝 3실점, 3차전 원태인 6과 3분의 2 이닝 1실점, 4차전 후라도 7이닝 무실점을 기록. 그 중에서도 와카 결정전 1차 전패배 후 2차전을 승리로 이끌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호투, 프로 1승 1패 상황에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률 100%의 3차전 승리 투수가 된 원태인이 최고의 수훈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차전에서 역전 끝내기 홈런을 맞고도 4차전에서 눈부신 호투로 팀을 플레이오프로 안내한 후라도와 1차전에서 인생투를 펼치며 기선을 제압한 최원태의 호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SSG는 3위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2점을 살리지 못해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끝내 끌어올리지 못하고 선발의 부진으로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해 불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투타 모두에서 열세를 보인 것이 패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특히 팀의 에이스인 앤더슨이 장염에 걸려 1차전 선발로 대신 등판한 화이트가 부진하며 첫 경기를 내준 부분이 크게 작용했고 장염 회복 후 3차전 선발로 나왔던 앤더슨마저 이전의 기량을 보이지 못한 점 또한 결정적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3kg나 빠진 몸 상태로 등판한 앤더슨은 직구 평균 구속이 152km에서 145km 초반대로 떨어져 그의 원래 투구 스타일인 빠른 공으로 카운트를 잡고 변화구로 승부하는 패턴을 가져갈 수 없어 커브로 카운트를 잡으려다 제구까지 흔들리며 3회까지만 소화하고 강판된 것은 중요했던 3차전을 내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4차전에서 경기 후반까지 단 1점도 내지 못하고 후라도의 호투에 철저하게 밀리다가 8회 초를 맞이해 2대2 동점을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무사 3루라는 저로의 기회에서 역전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정상적인 타격감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끝내 이것은 8회 말 디아즈의 투런 홈런과 이재현 에백 투백 홈런으로 이어지며 SSG의 가을 야구 탈락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대전으로 향하며 하나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업셋을 꿈꾸게 됐는데 아무래도 관건은 여기까지 올라오며 6경기나 치룬 지친 몸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요인도 있어 하나도 SSG와 마찬가지로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과 흔히들 삼성은 창이고 하나는 방패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삼성의 투수력은 하나에 못지않아 이 부분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40여 년 역사 속에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류현진 하면 매 순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단연 1순위로 꼽힐 정도의 슈퍼스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투수로서의 큰 족적을 남기며 10년간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무대에서도 한국 야구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는 한화의 연고지인 충청도가 아닌 인천 지역 출신으로 SK가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 SK는 포수 자원이 더 필요했고 다음 해에 투수 김광현을 데려올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포수 이재원을 선택해 이로써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롯데에게 류현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롯데는 나승현을 선택함으로써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하나가 운 좋게 류현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신인 드래프트 역사상 최고의 스카우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화의 암흑기 시절과 함께하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무대에서 뛰게 되는데 데뷔 첫 해부터 KBO 사상 최초 또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는 성과와 최고의 투수를 상징하는 트리플 크라운도 함께 기록했고 고졸 신인으로 역대 최고 기록인 18승과 200이닝 200탈삼진이라는 기록도 세우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투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21세에 참가하게 되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캐나다전 완봉승, 결승 쿠바전에서는 8과 3분의 1이닝 2실점 호투를 하며 우리나라 야구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13년에 LA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역대 최초의 선수로 기록되는데 그 후 MLB에서의 활약은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 되어 MLB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BO 리그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동열, 이승엽, 이종범, 이대호 등 국내에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일본 야구에 진출하는 정도였지만 류현진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 이후 KBO 최고 선수들의 목표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MLB로 옮겨지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후 2019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 이성사되며 팀을 이적하여 메이저리그에서의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10년간의 성과는 박찬호나 추신수와는 달리 KBO에서 7년을 뛰고 무대를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류현진의 직구 평균 구속은 145km로 2021 시즌 메이저리그 기준 전체 투수 중 하위 3%에 해당하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었지만 정확한 제구력과 커맨드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 구종인 서클 체인지업은 한화 시절 선배 투수인 구대성에게 전수받은 것으로서 직구를 던질 때와 같은 투구 폼과 빠른 팔스윙으로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도 큰 이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빠른 구종 습득력을 갖고 있던 그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에도 팀 동료인 커쇼에게 하드 슬라이더를 배우고 조시 베켓에게 너클 커브 등을 익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좌완 투수로는 아주 드물게 좌투 우타인데 일설로는 그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야구에 유리한 좌완으로 키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류현진이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거울 보고 오른쪽 글러브를 싸주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손잡이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한화와 8년 170억이라는 KBO 역대 최고 계약으로 국내 무대에 다시 복귀하게 된 류현진은 아직까지도 녹슬지 않은 투구를 선보이면서 한화 마운드를 이끌며 야구 팬들의 영원한 레전드로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